만약 전재산 1000만원이 있다면 적금할 때가 아닙니다. 적금 대신에 이거 하면 1000만원으로 1억 금방 모을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CD를 모아야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재산이 1000만원, 매달 여윳돈이 50만원밖에 없다고 해도 누구나 이렇게 투자를 하면 적금보다 빠르게 돈을 불릴 수가 있거든요. 돈을 모은 다음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 돈 벌 생각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적금에 돈을 넣어두면 돈이 모이는 것 같아 보여도 매년 조금씩 돈이 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제 데이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6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26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풀린 돈은 총 4,153조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무려 1년 전보다 5.7%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이 계속 풀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의 가치도 증발하게 되는데 실제로 물가도 매년 3% 정도 오르고 있죠. 심지어 환율까지 생각하면 더 심각합니다. 25년 7월 환율은 1,360원대인데 지금은 1,500원 중반대죠. 물가랑 환율이 오른 것까지 감안하면 1년 만에 통장에 돈을 가만히 넣어놨다면 15% 정도 내 돈의 가치가 증발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투자하겠다는 전략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죠. 그래서 원자재 대부분을 달러로 수입하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가가 오르고 결국 물건값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환율이 오르면 당장은 별일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높은 환율이 유지가 되면 안 좋은 영향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돈은 풀리고 물가는 오르고 원화의 가치가 내려가고 있다면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한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위험한 시대라는 거죠. 그럼 이럴 때 뭘 사야 될까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방어하는 도구가 하나 있죠. 바로 S&P 500 ETF입니다. 이제 S&P 500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S&P 500은요,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은 거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우량한 미국 기업 500개를 통째로 사는 거죠. ETF는 그 바구니를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품인데 이게 왜 좋냐면요, 한 회사가 망해도 지수가 알아서 부실 기업들을 빼고 잘 나가는 기업들을 넣어줘요. 그냥 적금처럼 사두기만 해도 알아서 관리를 다 해준다는 거죠. 개별 주식은 악재 한 번에 한 방에 폭락할 수가 있지만 우량 기업 500개 묶음은 미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살아남아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S&P 500을 30년 동안 들고 있었던 모든 구간에서 단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장 나빴던 30년 구간조차 배당까지 다시 넣었을 때 연평균 3.6% 플러스였다고 하죠. 워렌 버핏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아내목 재산의 90%를 S&P 500에 넣으라고 유언장에 적었다고 하죠. 세계 최고 투자자가 유언장에다가 전문가한테 맡기지 말고 그냥 이거 사라고 한 거예요. 대박까진 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적금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높으면서 주식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편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S&P 500 ETF는 단타보다는 적금처럼 꾸준히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사면 최고점에 사는 것 같아서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가지 백테스트를 한 결과를 보면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지금이 최고점이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생각보다 별 의미가 없다는 게 데이터로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볼게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운이 없는 사람이라서 매년 딱 그 해 가장 비싼 날, 그러니까 최고점에서만 골라서 샀다고 쳐볼게요. 그럼 상식적으로는 완전 망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다릅니다. 캐나다 최대 자산 운용사인 RBC가 1950년부터 2025년까지 이걸 직접 계산해봤는데요, 최고점에서만 투자했을 때 5년 뒤에 평균 수익률이 연 10.5%라고 하고요, 아무 때나 투자를 했을 때가 연 평균 수익률이 11.4%였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딱 1포인트도 안 나요. 심지어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1950년 이후로 S&P 500을 최고점에 찍은 그 꼭대기에 들어가도 5년 뒤에 마이너스 10%를 넘게 손해를 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최고점에 사는 것조차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손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찍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지난 50년 동안 S&P 500은 전체 시간의 약 4분의 1을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경제가 성장하고 시중에 풀리는 화폐의 양이 많아지고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는 원래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게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최고점이라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한다기보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건데, 그래서 가진 돈을 한 번에 투자하지 말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미국 자산운용사 캐피탈그룹이 20년치 데이터를 계산해봤는데요, 매달 일정 금액을 그냥 기계식으로 자동 매수한 사람과 매번 그달 최저점만 골라서 투자한 사람의 수익률 차이를 계산해봤는데 결과가 진짜 충격적이에요. 모두가 예상한 대로 최저점에서만 산 사람이 수익률 1등을 하긴 했죠.
크죠. 그런데 그냥 자동으로 꾸준히 산 사람과의 차이가 1년에 겨우 0.7%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반대로 매번 최고점에만 산 경우에도요, 20년 뒤엔 원금 대비해서 크게 불어나 있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타이밍을 맞추려고 굳이 머리를 쓰는 것보다 그냥 꾸준히 사 모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셋 다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스트레스는 하나도 안 받으면서요. 적립식 투자의 진짜 힘이 여기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사지게 되고, 가격이 오르면 덜 사지니까 내가 산 평균 가격이 자연스럽게 완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락장이 와도 어차피 이번 달에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투자에서 제일 무서운 건 폭락 그 자체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해놓기로 해놓고 주식이 10%, 20% 떨어지니까 겁먹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전 재산이 1000만 원이 있다면, 그리고 매달 여윳돈이 50만 원 정도가 생긴다면 이걸로 어떻게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1000만 원 목돈이 있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을 한 번에 넣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오를지 내릴지도 모르는데 한 번에 다 넣는 건 멘탈적으로도 좋지 않아서, 그래서 1000만 원은 우선 5개월에서 10개월에 걸쳐서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나눠서 넣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매달 남는 여윳돈 50만 원은 월급날 다음날 자동 이체로 걸어두고 계속 사는 겁니다. 증권사 어플에 보면 매달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기능들도 있으니까 매달 월급 통장에서 증권사 계좌에 자동 이체를 걸어두고 증권사 어플에서 자동 투자 기능을 활용하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S&P 500 투자가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화예요. 사람의 손을 거치면 무조건 감정이 개입하게 되고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오늘은 비싸 보여서 안 사고 내일은 더 오를까봐 못 사고,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못 사죠. 그래서 그냥 자동화를 시켜두고 따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게 멘탈적으로도 훨씬 좋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실제로 원금이 얼마나 불어날까요? S&P 500의 장기 평균 수익률인 연 10%를 그대로 적용해서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1000만 원을 넣어두고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20년을 담으면 연 10% 복리 기준으로 대략 4억 원까지 불어납니다. 내가 실제로 넣은 원금은 1000만 원에 매달 50만 원씩 20년, 그러니까 약 1억 3천인데 거기서 3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죠. 물론 이건 과거 평균을 그대로 가정한 단순 계산이라서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몇 년씩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항상 주식시장이 항상 오르기만 하겠어요.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적금으로 같은 돈을 모았다면 적금 이자에서 세금 떼고 물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는 것까지 감안했다면 실제 내 돈의 가치는 거의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시드를 다 모은 다음에 투자를 하겠다는 말이 왜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건지 이제는 감이 오실 겁니다. 돈을 모으는 그 몇 년 동안에도 내 돈의 가치는 계속 높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S&P 500이 좋다는 것도 알겠고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다 알겠는데, 막상 S&P 500을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선 S&P 500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국내 상장 미국 S&P 500,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상장 미국 S&P 500,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원화로 투자를 하는지 달러로 투자를 하는지 차이인데요. 각자 장단점이 있어서 무조건 여기서 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지만 적금처럼 꾸준히 모아가고 노후 준비를 하는 게 목적이신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상장 S&P 500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복잡하게 환전하고 이것저것 따질 거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요.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세금을 줄이는 것도 알뜰하게 챙겨야지만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나는 건데, 국내 상장 미국 ETF를 투자를 할 때 IAC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 같은 절세 계좌를 잘 활용하면요, 일반 계좌에서 해외 상장 ETF를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IAC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익은 9.9%로 분리과세고요.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납입금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고요. 나중에 연금 형태로 출금할 때 3.3%에서 5.5% 정도로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니까 일반 해외 상장 S&P 500에 투자를 할 때 내는 22% 세금보다 훨씬 싸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에 주의할 점은 IACA 계좌는 최소 3년간 돈이 묶여야 되고요. 연금저축 계좌는 최소 55세까지는 돈이 묶여야 된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절세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언제까지 돈을 안 써도 되는 건지 잘 계산해보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몇 년 안에 큰 돈 나갈 일이 있다면요, 세금을 좀 내더라도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내 상장 S&P 500이라고 해도 이걸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10원만 수익이 나더라도요 15.4%의 세금이 붙게 되니까 돈이 묶이면 안 되고, 소액 투자를 한다고 해서 국내 상장 S&P 500을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요 해외 상장 S&P 500이 더 나을 수도 있죠. 왜냐면 해외 ETF 직투 수익은요 매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이 많지 않고 매년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다면요, 굳이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S&P 500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 해외 상장 S&P 500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IASA 계좌나 연금 저축 계좌를 활용해서 국내 상장 S&P 500을 투자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투자가 가능하다는 건데, 근데 국내 상장 S&P 500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국내 상장 미국 S&P 500 종류가 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골라서 S&P 500에 투자를 해야 될지 헷갈릴 텐데, ETF를 고를 때는 복잡하게 따질 거 별로 없어요. 시가총액, 운용보수, 분배금, 수익률, 토탈 리턴 이 정도만 보셔도 되는데, 소액으로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시가총액은 1조 이상 최소 1000억은 넘어가는지 확인하시고요. 국내 상장 S&P 500을 고를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바로 운용보수랑 분배금 그리고 토탈 리턴 이렇게 해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S&P 500 중에 대표적인 ETF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바로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에이스 미국 S&P 500, 라이즈 미국 S&P 500 이렇게인데, 운용보수가 가장 저렴한 건 에이스 미국 S&P 500이랑 라이즈 미국 S&P 500이지만 분배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코덱스 미국 S&P 500입니다. 이 4개 중에서도 가장 배당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S&P 500에 투자하면서 꾸준히 배당을 많이 받고 싶다면요, 코덱스 미국 S&P 500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수익률까지 비교해보면 어떤 상품을 정해서 장기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운용보수가 저렴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토탈 리턴이 더 높을수록 장기 투자하기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토탈 리턴이 뭐냐면, 이걸 쉽게 말하면요, 배당금이랑 주가 상승률을 모두 반영한 최종 수익률이 토탈 리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년간 투자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4개의 S&P 500의 토탈 리턴을 비교해보면요, 코덱스 미국 S&P 500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에이스가 2번째, 그리고 그 다음으로 라이즈가 3번째, 그리고 마지막은 타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가총액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고요, 시가총액도 적당히 높고 분배금, 수수료 이런 것까지 잘 따져보고 고르는 게 좋은 건데, 5년간 데이터로 보면요, 코덱스 미국 S&P 500이 가장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단기 수익률은 다들 크게 차이는 없지만 S&P 500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거라면 장기 수익률을 보는 게 더 현실적인 전략이니까 단기 수익률보단 이렇게 장기 수익률을 보고 결정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그 수익률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게 바로 저축 계좌나 IASA 계좌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건데, 각자 상황에 따라서 본인한테 맞는 계좌를 선택해서 오랜 기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더라도요, 나는 너무 안정적인 S&P 500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나스닥 100을 조금 섞어서 투자하시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매달 50만원씩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30만원은 코덱스 미국 S&P 500, 그리고 나머지 20만원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이런 식으로 나눠서 투자하면 안정성도 가져가고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술주 100개에도 투자를 하게 되는 거니까 변동성은 조금 더 있을지 몰라도 S&P 500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단순하게 매달 적금만 하는 것보단 훨씬 더 빠르게 1억, 2억까지는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기에 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한다 그러면요, 이제 테마 ETF도 조금씩 섞어서 가시는 건데, 초보분들은 그냥 S&P 500이랑 나스닥 100만 해도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S&P 500으로 장기 투자를 생각 중이라면 적립식 투자를 하나 저점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거치식 투자를 하거나 셋 다 수익률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그냥 하루라도 젊을 때 빨리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국내 상장 S&P 500을 장기 투자할 거라면요, 일반 계좌보다는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게 세금을 훨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55세 이후까지 오랜 기간 투자할 거라면요, 코덱스 미국 S&P 500 같은 ETF를 연금 저축 계좌에서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되고요. 너무 오래 돈이 묶이면 안 되고 3년 정도 돈이 묶여도 괜찮으면 IASA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굴리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고 돈이 묶이면 안 된다면 굳이 국내 상장 S&P 500이 아니라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S&P 500을 직투하시면 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해외 직투 S&P 500은 스파이엠, V55 같은 걸로 하시면 되고요. 각 ETF별로 수익률은 어땠고 운용 보수는 어떻고 배당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걸 한눈에 비교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제가 만든 사이트에서 쉽게 비교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